안녕하십니까. TV특강 이제는 인성이다. 이지혜입니다. 온고지신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라는 뜻인데요. 온고지신의 정신이 인성교육에서도 발휘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온고지신에 달려있는 그 선현들의 말씀 속의 그 의미를 살펴보고 또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요, 바로 이분입니다. 서양 사상의 굉장한 강조점이 신에게 있었다면 동양 사상의 강조점은 인간에 있었습니다. 특히 인간을 강조했던 동양의 사상은 공자를 중심으로 한 육아 사상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인성이 문제가 되는 이 사회의 문제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동양의 육아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사실 철학이라는 단어만으로도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떠세요? 일본이 처음 우리나라에 대학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철학과도 만들고 그랬을 때 일본이 현실을 보고 현실을 고민하고 실천으로 돌아오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주로 초기에 독일관념론을 유행시켰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오늘날까지도 이런 편견을 만들었던 셈이 됩니다. 네. 동양 철학에 대해서 좀 편안하고 쉬운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 후기에요.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인, 그리고 물, 성, 동입니다.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의 본성이 같으냐 다르냐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외암 이간이라는 사람이 남당 한원진이라는 분하고 논쟁을 벌이는데요. 사실은 유학 안에서 만물 가운데 인간이 가장 빼어난 존재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인간과 자연은 본질적으로 하나다. 그러니까 만물은 모두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걸 가지고 논쟁을 벌려나가는데 사실은 이 논쟁 위에 다시 두 개의 대립들이 나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 중국은 명나라가 망했죠. 명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 문명은 우리에게만 와 있다. 그래서 당시의 지식인들이 우리나라를 소중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선은 문명을 지닌 사람이고 당시 중국은 청나라였죠. 청나라는 만주족이었으니까 오랑캐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 위에 다시 대립이 우리와 청나라 오랑캐는 달라.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정묘오란, 병자오란, 이 치욕 갚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북벌론이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오랑캐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뭐 박제가, 홍대용, 박지원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는 북학론이 대립하는 거죠.
그게 요 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논쟁이 나오게 되는 사회적 배경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앞에 임진왜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임금 거치고 나서 다시 병자호란이 있는 거지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런 전쟁 속에서 과연 어디까지를 사람이라고 그래야 될 건가? 사람이 짐승과 뭐가 다른 것인가? 이런 고민들, 그런 것들이 이런 논쟁을 가져왔던 겁니다. 사람을 욕할 때 저런 짐승 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거보다 더 심한 욕은 저런 짐승만도 못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사람과 짐승, 지금 이런 차이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동양이나 서양이나 근대로 가면 서양에서는 이성이 중심이었었고 동양에서는 정신 또는 도덕 이런 것들이 중심이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성보다는 감성이, 정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몸이, TV 매체 같은 데 보면 나오는 프로그램들 뭐 서바이벌 게임 같은 가수들끼리 나와서 경쟁하던 이런 경쟁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죠. 거기다 무슨 요새 S라인, 뭐 V라인, 뭐 얼짱, 몸짱, 거기다 성형, 뭐 문신, 몸이 중시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동양에선 몸과 마음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건데 오늘날 몸이 그리고 감정이 더 중시되는 이런 사회, 이런 모습 속에선 오히려 거꾸로 이제는 마음을 그리고 마음 안에 담겨있는 사람의 본성을 강조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인성이라고 할 때 사람의 본성 이런 뜻인데요. 이 사람이죠.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요? 큰 대자가 되겠죠. 큰 대자는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그면 이건 무슨 자가 될까요? 설립자입니다. 땅 위에 사람이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죠. 굉장히 주체적인 모습입니다. 인성할 때 이 성자는요, 앞에 있는 이건 작을 소자가 아니라 이거는 본래 마음심자에서 온 겁니다. 마음심자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게 뭘까요? 뭘 그렸을까요? 심장 그린 겁니다. 굉장히 해부학적인 글자입니다. 그런 글자가 이런 모습으로 바뀐 거고 그 옆에 있는 날생자는 이런 모습입니다. 땅에서 뭔가 나무나 풀이 돋아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내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마치 땅에서 풀이 돋듯이 자연스럽게 자라 올라오는 것. 이게 성입니다.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의 본성이 같으냐 다르냐, 사람이 짐승과 뭐가 다른 것인가, 이런 고민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성보다는 감성이, 정신 이런 것보다는 몸이, 사실은 동양에선 몸과 마음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인성이라고 할 때 사람의 본성 이런 뜻인데요. 사람의 마음 속에 마치 땅에서 풀이 돋듯이 자연스럽게 자라 올라오는 것. 이게 성입니다.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사실 요즘 폐륜적인 범죄가 많이 있다 보니 뉴스를 네.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물질이 풍요해질수록 사실 우리가 인성이나 어떤 도덕 문제에 대해서는 좀 등한히 했던 것 같은데요. 네네. 도덕이라고 하는 게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걸 누구나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공감이 가능한 거고요.
그걸 밖으로 펼칠 때 비로소 배려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자, 마음을 돌보는 일,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 이 강에서 계속 이어서 청해 듣겠습니다. 동양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가 제일 고민이었고 제일 관심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일 대표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공자죠. 공자의 사상이 제일 잘 담겨 있는 책이 논어 아니겠습니까? 네. 그 논어의 제일 핵심되는 사상이 인입니다. 논어에 저 인자가 10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어질인. 그런데 공자의 이 인자를 어질인자라고 해석하면 공자의 생각이 잘 안 삽니다. 서양 사람들이 예전에 동양을 표현할 때 공자의 이 인을 이런 말로 많이 번역했습니다. benevolence.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자비심, 박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로 공자의 인을 제대로 설명 못하지요. 그래서 오늘날 동양을 좀 제대로 아는 서양의 학자들은 그냥 인의 중국식 발음을 그대로 표기를 합니다. 이 인이 뭘까요? 조금 아까 제가 어질인자라고 얘기하면 맛이 안 산다. 근데 맹자라는 책과 중용이라는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자는 인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다움이다 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다울 인자입니다. 선생다운 거, 아버지다운 거, 남편다운 거, 아들다운 거 이런 겁니다. 서양의 사람이라는 영어 단어 가운데 이런 단어 있죠. person,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의 어원은 페르조나입니다. 페르조나는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가면. 저 집에서 매일 가면 수십 번 바꿨습니다. 제가 제 딸하고 얘기할 때는 저는 아버지 가면 쓰고 딸을 대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제 집사람이 불렀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돌아가는 순간에 남편 가면으로 바꿔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제 집에 90 되신 어머니가 계신데 그래서 지금 막 돌아가고 있는데 이쪽에서 어머니가 부르셨어요. 그러면 저는 재빨리 아들 가면으로 바꿔 써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제때제때 바꿔 쓰지 못하면 그런 놈을 어떤 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놈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성한 놈. 잃어버린 거예요. 뭐를? 본성을. 사람다움을. 사실은 인자는 요게 사람 인자고요. 요건 두 이자죠. 그래서 이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때야 될까? 우린 사람을 얘기할 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인간? 아우, 저 인간은 왜 저래?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왜 그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얘기할 때도 인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자는 이 인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람다운 사람은 반드시 용기가 있대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다운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은 정말 용기를 지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맹자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자, 무적.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사람다운 자에게는 적이 없다. 이러면 맛이 확 죽습니다.
이건 무슨 적자냐면 맞설 적자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에겐 맞설 놈이 없다. 왜? 그 사람이 제일 용기 있는 사람이니까. 저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죠. 살신 성인. 살신 성인이라는 게 내 몸을 죽여서라도 이룰 성자에 사람다우린 자. 내 몸을 죽여서라도 사람다움을 완성하겠다. 이게 살신 성인이었던 거죠. 공자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사람이면서 사람답지 못하면 예절 아무리 잘 차려도 소용없다. 사람이면서 사람답지 못하면 음악 연주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유명한 서양의 카라얀이라는 음악가, 그 사람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나치에 협력했던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 예인이 악인이 하는 것들도 예술도 그 본바탕이 사람다울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논어의 제일 핵심되는 사상이 인입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다움이다. 요게 사람 인자고요. 요건 두 이자죠. 그래서 이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은 용기를 지니는 사람이에요. 예인이 악인이 하는 것들도 그 본바탕이 사람다울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의미가 있다. 사람다운 사람에게는 대적할 사람이 없다, 맞설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뜻이 인성을 갖춘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자, 계속해서 인성이 중심이 된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3강 청해 듣겠습니다. 공자가 어떤 날 제자들과 함께 위라는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하나가 묻습니다. 앞에서 말고삐 잡고 가던 자로라는 제자가 거기 가시면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고 답하냐 하면 필, 야, 정, 명, 호 이렇게 답했어요. 반드시 명을 바로잡겠다. 이건 명칭일 수도 있고 명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로라는 제자가 조금 선생님 답변이 엉뚱하게 들렸어요. 선생님 이거 말씀이 너무 좀 뜬금없는데요. 그랬더니 공자가 야단칩니다. 군자는 지가 잘 모르면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법이다. 그리고 나서 설명합니다. 명칭이 바로 잡혀 있지 않으면 말이 따르지 못한대요. 말이 따르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예인이 악인이 하는 것들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건 뭐냐?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형벌이 제대로 들어맞지 않는데요. 형벌이 제대로 들어맞지 않으면 백성들이 손발을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나갑니다. 제가 저희 과 처음 입학하고 들어오고 뭐 이 친구들 수업하다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야, 나 교수라고 부르니까 교수는 대학서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직책 이름이야. 그걸 다 털면 선생이다. 선생이라고 불러라. 사실은 선생이라는 호칭이 제일 좋은 호칭입니다. 그런데 선생이라는 호칭이 땅에 떨어진 거죠. 그러고 났더니 선생이 하는 말 애들이 안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선생이 말씀하시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사회? 문화 없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는 옳고 그름이 뒤바뀌는 거지요. 형벌이. 그러면 백성들이 손발 둘 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공자가 명칭을 바로잡겠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어떤 임금이 공자한테 정치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공자 답변이 이거였습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자식이 자식다운 것. 저거래요. 임금이 임금다우면 신하가 신하다울 수 있다. 공자가 논어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곧다, 직하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곧다. 공자가 섭이라는 나라에 갔는데요.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그 섬나라 임금이 공자한테 자랑했어요. 아, 우리나라 백성들 정말 직합니다. 곧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양을 훔쳤는데 그 아들이 고발해 왔어요. 우리나라 백성들 얼마나 정직합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난 공자가 제 고향 사람들의 직은 다릅니다. 제 고향 사람들의 직은 아버지가 죄를 지면 자식이 감춰주고, 자식이 죄를 지면 아버지가 감춰줍니다. 이게 제 고향 사람들의 직입니다. 이러고 얘기를 해요. 직이라는 건 그야말로 당연히 해줘야 될 거면 해주는 거고, 해주지 말아야 될 거는 해주지 말아야 되는 거고, 이런 거였죠. 본래 공자가 얘기한 학문은 위기지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위한 학문이래요. 이게 아니랍니다. 위인지약이 아니랍니다. 남을 위한 학문? 아니에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학문이 위인지약입니다. 위기지약은 정말 참다운 나를 위한 학문. 그 정말 참다운 나를 위한 학문, 이게 자기의 본성을 길러가는, 정말 그야말로 사람 됨됨이의 인성을 길러가는 학문이었던 거지요. 스티브 잡스 아시죠? 네.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플은 언제나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서 있다. 아니, 애플이 그야말로 첨단 과학기술인데, 그런데 말을 뭐라고 그랬냐면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사람을 위해서, 또는 이게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고민했었던 거, 그게 인문학이었고, 그런 게 인성의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필, 야, 정, 명, 호, 반드시 명을 바로잡겠다. 문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백성들이 손발을 둘 곳이 없다. 위기지약은 정말 참다운 나를 위한 학문, 그야말로 사람 됨됨이의 인성을 길러가는 학문이었던 거지요. 사람을 위해서, 또는 이게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고민했었던 거, 그런 게 인성의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이로우냐 해로우냐를 따지지 않고 옳으냐 그르냐를 따르는 것이 바로 네. 사람다움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좋은 게 좋은 거다거든요. 하지만 옳은 게 무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인성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요? 결국 사람다움이 뭘까를 고민해보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그 고민이 나로부터 제일 가까운 가족부터 옆에 친구부터 그렇게 넓혀가는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 그게 결국 공감 그리고 배려가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옳은 게 무엇인지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은 그런 가치관도 희미해져 가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처럼 동양 철학 속에 담겨있는 그 선현들의 말씀을 통해서 인성의 의미 다시 한번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세상 인성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인성교육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 오늘 강의를 통해서 느끼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TV 특강 이제는 인성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